한림대 잡다한 생각. 책에서 인생시계 계산법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한평생 80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80생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해 본다면 24시간이 1440분이 되고 이것을 80으로 나누면 1년은 18분입니다. 많이 살아온 것 같지만 인생에서 20살은 겨우 오전 6시입니다. 또 제 나이 24은 고작 아침 7시 12분 집을 막 나서려는 순간입니다. 우리 20대는 이제 첫 발걸음을 떼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도 되는 시간이고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생시계로 여러분의 삶을 설계하고 꿈을 이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몇 시인가요? 여기는 한림대 잡다한 생각입니다. 한림대학교 리얼 잡마케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 좋아요. 우리 벌써 두 번째 방송이에요. 네, 맞아요. 와, 두 번째. 벌써 두 번째다. 시간 빠르죠. 힘겹게 오네요. 네. 네, 다들 지난 첫 방송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봤죠. 네, 저는 주변 반응이 어땠나요? 근데 실제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오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듣진 못했지만 몇몇 분들이 좀 연락은 오셨어요. 근데 저는 방송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청취자들한테 어떻게 좀 더 다가갈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주변 분들이 처음 녹음해 본 거 맞냐고 다들 맞아요. 되게 여러 번 해본 사람들 같았다고 되게 능숙하게 잘 한 것 같다고.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은비 양이 제일 잘했다고. 은비 양. 네. 아름답네요. 네. 오늘 우리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 자기소개 한 번 더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림대학교 리어 잡마케터입니다. 리어 잡마케터는 취창업에 관한 각종 정보를 페이스북, 블로그, 팟캐스트 등 SNS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고요. 저는 까만 오빠 조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신비주의 컨셉을 2주째 밀고 나가고 있는 리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볕바라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박윤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허니비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조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저번 주에 이제는 개강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신입생 때로 돌아갔었죠. 그렇죠. 네, 그때 까만 오빠가 전수해준 그 마이쮸와 새콤달콤으로 친구 사귀는 방법 반응이 대단했어요. 어마어마했죠. 실제로 저번 주 OT가 있었죠. 그래서 제 이번에 룸메에게 저번 주 OT 가서 그 마이쮸나 그리고 뭐 껌 같은 거를 혹시 효과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봤다고 형한테 너무 고맙다고 저를 껴안았었어요. 실합니다. 진짜요? 껴안기까지 되게 했나요? 저도 좀 놀랐어요. 룸메이트가 돈독해지는 그런 기회예요. 이게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저희 그 시스템 담당인 김모 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랑 저번에 대화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 마이쮸를 갖고 가셨는데 그 효과를 못 보셨다고. 진짜요? 지금 밖에서 되게 분노하고 계신데.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이거. 100% 효과를 보는 방법은 아닌 거죠? 예, 아무래도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네. 네. 알겠습니다. 리민 씨는 저번에 OT 갔다 오신다고 하셨는데 잘 갔다 오셨나요? 네, 지난주에 OT를 다녀왔는데 신입생들이라서 그런지 풋풋함을 느낄 수 있었고 네, 재밌게 잘 다녀왔습니다. 좋네요. 재학생의 위험이죠. 아쉬워요. 저도 갈 거 그랬어요. 그러게요. 진짜 OT는 애들이 되게 생기발랄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이제 같이 생기발랄하게 한번 놀아야죠. 내 영혼이 아쉽네요. 진심인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요. 네, 그래서 지난 방송에 이어 오늘 한림대 잡다한 생각 두 번째 이프기 방송 이제는 개강이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무슨 주제로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네, 오늘은 신입생도 재학생도 모두가 관심 있어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볼 거예요. 우리 신입생 때 저는 공부를 했지만 다른 분들은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신입생들도 장학금을 또 노리더라고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요즘 친구들은 진짜 같이 수업을 한 번씩 들을 때도 있는데 눈빛이 좀 달라요. 네, 진짜. 왜 그렇죠?
저는 입학식에 이제 촬영차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학생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대학에 와서 이제 어떤 목표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장학금을 목표로 한다고 이렇게 목표가 장학금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생김새가 죄송해요. 네. 혹시 저희 중에서 장학금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없는 건 아니겠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준이 형이 받았다고. 까만 오빠. 예. 또 제 입으로 오.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실제로 제가 1학년 2학기 때 받았었죠. 그때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한데 어마어마했죠.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인가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너무 힘듭니다. 요즘 친구들이 너무 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간단한 어떤 팁 같은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형 이거 좀 이상한데 사진 방송을. 옆에서 그 준이 형이 말하는데 옆에서 되게 허허허. 되게 웃나요? 나도 좀 받아왔다라는 표정을 짓고 계신 리민 씨는 어떻게 뭐 네. 있으셨는지. 저는 지금 이제 3학년에 막 올라왔는데 1학년 때는 둘 다 받았었고요. 오. 3학년 1학기 때는 2학년 1학기 때는 살짝 조금 놀아가지고 그때는 아쉽게도 못 받고 그래서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서 2학년 2학기 때 다시 받게 됐습니다. 오, 좋네요. 제가 민망해지네요. 그러라고 말한 거예요. 명언도 못 내미네. 예. 네, 윤서 씨는 그러면 장학금 받아보셨나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주시는 이제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네, 국가장학금이 참 좋더라고요. 네, 그게 꼭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주니까 네,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국가장학금이나 성적장학금 외에도 학교에서 마련해주는 장학금들이 되게 여러 개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준이 오빠 씨도 저번에 취업지원센터에서 특강을 열심히 듣고 예. 활동을 해서 경력개발 마일리지를 잘 받으면 얻을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예, 받았죠. 아무래도 그 여러분들이 제일 공감할 수 있는 금액을 알려드리면은 제가 팔 뒤에 공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팔 뒤에 공이 한 5개가 있었죠. 예, 5개 맞나요? 예, 그만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괜찮으시면은 내가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고 싶고 장학금을 좀 노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강을 많이 들으시는 것도 하나의 장학금을 받는 길이죠. 그렇죠. 경력개발 마일리지는 또 한림대만의 특권이잖아요. 그렇죠. 공지사항을 잘 보시고 또 각자 학교에서도 공지사항 주의 깊게 보셔서 장학금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입생들에게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 공부 방법 노하우를 같이 나눠볼까요? 네, 저는 일단 교수님이랑 가장 아이 컨택을 잘할 수 있는 맨 앞자리에 앉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필기 노트를 하나 사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PPT나 교재로 수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는 그냥 교수님이 언급한 부분만 간단하게 적고 뭐 어떤 표나 도표를 봤으면은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간단한 부분만 적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필기를 다 했거든요. 네, 그것도 그냥 딱딱하게 하지 않고 그냥 이런 투로 뭐 이런 식으로 네. 날려 쓰는 거 있잖아요. 빨리 적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시험 기간에 이제 PPT도 올려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PPT랑 교재랑 제가 한 필기랑 같이 보면서 따로 정리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놀라운 게 저랑 공부법이 똑같네요. 그러신가요? 예, 저랑 이게- 완전 똑같아요. 이게 보통 저도 되게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서 벤치마킹 한 거거든요. 혹시 그 친구 누군지 참 만나보고 싶네요. 제가 가르쳐줬나요? 아, 제가 아는 친구 같아요. 아. 저랑 진짜 공부법이 똑같아요. 네, 그럼 윤서 씨만의 공부 방법 노하우는 또 뭐가 있나요? 우선 적극적으로 수업 참여하는 거랑 이제 아무래도 배운다는 생각으로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지각 없이 항상 출석 체크하는 것도 이게 은근 점수가 크더라고요. 그건 크죠.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으려면은 기본 점수에서는 절대 까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 점수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출석 같은 거나 아니면 과제 점수에서도 내기만 하면은 웬만한 교수님은 다 평타 점수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진짜 뒤처지지 않으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또 그 수업 중간에 발표를 따로 하거나 어떤 과제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주는 수업도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가산점을 주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빠지지 않고 제가 하겠다고 좀 자진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교수님이랑 얼굴도 있게 되고 또 가산점도 받아서 다른 친구들보다 점수가 많으니까 좋은 점수를 나중에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같은 조로 있었으면 좋은 학생이네요. 그렇죠. 네. 그 프리라이더. 예. 무임승차죠. 무임승차라는 말은 이제 신입생들이 되게 낯설어하는 단어일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겠죠. 그렇죠. 네, 무임승차가 뭐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점수 잘 받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런 걸 프리라이더라고 합니다. 그런 건가요? 아, 보통- 영어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예, free FREE죠. 죄송합니다. 예, 근데 보통 그 프리라이더가 보통 그 4인 조, 4명인 조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보통 조의 제일 역할 분배가 잘 되는 명수는 3명입니다. 3명 정도면 이제 역할 배분 잘 되는데 4명 되면은 그 분산되는 게 3명이 치중이 돼서 한 명은 프리라이더가 돼요. 요즘은 좀 교수님들도 프리라이더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상호 그 평가 점수를 도입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느 교수님은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말을 해라.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 주시겠다라면서 잘 말 안 하죠, 근데. 네. 네, 조별 과제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묻어가면서 요령을 피우는 학생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진짜 많아요. 네. 네. 본인은 아니시죠? 아니 저는 거의 아니죠. 저는 거의 주도해서 합니다. 저는. 네, 진짜예요. 네. 조장 이런 거 많이 맡으실 것 같은데. 근데 조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조장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혼자 이제 2인자 역할을 좀 하는 편이에요. 서포터즈를 많이 하죠. 조력자로서 예. 도와주시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인에서 대학생에게 조별 과제와 관련되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무려 81%의 대학생들이 무임승차형 팀원을 만났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81%면 10명 중에 거의 다 8명이 다. 무임승차를 한다는 건데. 진짜 싫다.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는. 네. 이거는 재능이죠, 예, 재능. 재능. 부럽습니다. 재능이죠. 천부적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새내기들은 모르는 조별 과제 무임승차 유형들. 총 4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리미 씨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설명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애교형이에요. 네. 한번 애교요. 제가 그러는 건 아니고 연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예, 준비됐습니다. 이거 오빠가 하시는 거죠? 오빠가 조장하시면 되겠다. 이거 오빠가 해주시면 안 돼요? 오빠 저는 PPT를 안 만져봐서. 와.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요. 다 해주면 되겠네요. 이제. 다 해주면 어마어마하네요. 아니고 쓸개고 답해줄 것 같은데 복학생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리미 씨를 조심하세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거 네. 순간 아니, 또 좀 정신도 심쿵이- 좀 다. 네, 지금 양쪽에서 두 분이 관 좀 질문해 주세요. 네, 표정 관리도 잘 안 되고. 네, 지금 얼굴 빨개지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애교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희 씨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태클형이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에이, PPT 디자인 진짜 별로다. 왜 이날 모여요? 저 이때 진짜 안 돼요. 이렇게 항상 자기 맨날 그 참여도 안 하면서 태클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와 진짜 싫다. 네, 자연스러웠나요? 네, 그 혹시 본인 본인. 이야기가 그렇죠. 아까부터 계속 본인 네. 이야기를 좀. 예, 제가 네. 태클형입니다. 네.
네, 세 번째 그러면 윤서 씨가 설명해 주세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전 다 좋아요 형이 있는데요. 이 유형의 경우는 이제 네 좋아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좋은 것 같네요. 저 좋아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그냥 모든 의견에 이제 다 좋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저는 잘 이런 식으로 나 몰라식으로 이제 좀 그냥 대충 넘기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이제 조언들한테 의지하는 그런 경우죠. 네. 네, 네 번째로는 다 파라치형이라고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요 하면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조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회의 일정이 있을 때 할머니 제사가 내일 있어서요. 아니면 삼촌이 아프셔서 동생 생일이어서 이러면서 가족을 이때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그러면 안 미루고 되죠. 또 급하게 안 나오는 일이 있죠. 진짜 최악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이런 분들 위해서 몽둥이를 준비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진짜로 제가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이 있기에 조모임이 잘 이루어진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그래도 좀 농담이 섞였지만 그래도 참여를 많이 해서 이런 이유를 안 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무임승차형이 많지만 그래도 조별 과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10명 중 7명은 학생은 조별 과제가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별 과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한 번쯤은 해볼 만하다가 35.1% 도움이 된다라고 대답한 결과가 24.9% 그리고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결과가 6.1%로 긍정적인 답변을 한 비율이 약 66%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에 동의를 하는 게 재학생할 때 많이 해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모임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조모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이제 프리라이더처럼 의견이 안 맞거나 좀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랑 일이 안 맞거나 싫어하는 사람이랑 한번 시도해보고 그 사람한테 내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합의를 얻어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취업 특강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한림대학교에서는 어떤 특강이 열릴까요? 한림대학교에서는 2015년 취업 타파 기업 분석 및 직무 사례 이공개 편이 3월 30일에 진행됩니다. 이공개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들으시기 바래요. 신청은 한림대학교 취업 전산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림대학교 학생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취업 특강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는 특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2015년 CJ그룹 신입사원 모집 채용 설명회가 열립니다. CJ그룹에 관심이 많으신 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채용 설명회. 언제 어디서 열리죠? 네, 가깝게는 3월 17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경북대 CJ 계열사들이 3월 1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한국항공대에서 CJ 대한통운이 3월 20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연세대에서 CJ 옷쇼핑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대학교에서 CJ그룹 신입사원 채용 설명회가 열리니 인터넷을 참조하세요. 우리 두 번째 방송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좀만 더 해요. 진짜 빨리 가네요. 시간 진짜 빠르죠. 네. 2주간 우리 이풀기 방송 이제는 개강이다 방송하면서 그동안의 대학 생활들이 새록새록 기억나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 생각 많이 났죠. 네. 별로 안 옛날인데. 옛날인 것 같은데요. 네. 암울하네요. 힘내세요. 신입생들에게 우리 방송이 정말 대학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는 주제가 뭐죠? 이제까지 한림대 잡다한 생각에서 잡다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취업을 위한 정보들을 마구마구 전해드릴 거예요. 다음 주는 학년별로 진로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년별로 취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한림대학교 취업지원센터 리얼 잡마케터 1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림대 잡다한 생각을 다시 듣고 싶으신 분은 한림대학교 블로그 www.blog.naver.com/jobmarket 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한림대학교 취업지원센터 페이지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한림대학교 취업지원센터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인천 N방송 시민 채널 76번에서 팟빵과 아이튠즈에서는 잡다한 이야기 또는 잡마케터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아서 저희를 언제 어디서나 만나보세요. 아, 그리고 채널 구독과 별점, 응원 댓글은 잊지 마시고요. 칼 바르트라는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순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청춘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그만 돌아보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기대하며 힘차게 나아가자고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엄마 사랑해요. 안녕. 아빠도 사랑해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